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나돌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국 민정수석은 이전에도 페이스북에다 논란이 될 만한 글을 많이 올려서 많은 무리를 불러온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틀 연속으로 이 글을 내서 이분이 과연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 적임자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다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해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라며 유튜브에 올라온 죽창가를 공유했습니다. 이 죽창가는 고 김남주 시인이 작사한 시인데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매는 나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진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아랫엿 운역에서 우러내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이 들파는 나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타네 들녘 어둠에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되자 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번 이 고을은 반란이 되자 하네. 반란이 청송녹죽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이 노래는 이날 종영한 드라마 녹두꽃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녹두꽃과 죽창가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동학농민운동은 조선이라는 왕조의 미래 자체를 결정지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최근 반일 감정이 고조된지라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의 인기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김남주 신이라는 분은 1970년대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약칭 난민전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징역을 사신 분입니다. 당시 난민전에서는 사상교육을 받은 분이 자신의 저서에 김남주 시인으로부터 받은 사상교육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보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계급적인 적들을 중호하라. 철저히 중호하라.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 반동 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는 것이다. 그 숫자는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이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야, 이거 우리나라가 못 살 때면 몰라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논리가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조국 수석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서 페이스북에다 이분 시를 공유했을 것 같진 않은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14일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죽창가를 올렸다.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에게 일본을 향한 죽창이 되고자 선동하고 있다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 전에 올린 글에선 문제도 해결 방법도 안다면 남은 건 실행뿐이다라며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과 경험이 있다. 그건 자부할 만하지 않는가? 라고 했다. 국민은 거꾸로 묻는다. 문제도 해결 방법도 안다면 왜 실행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여기에 정치와 외교가 잘못해 기업과 경제를 막다른 길로 몰고 있는데 왜 정치와 외교가 해결 방법을 알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엉뚱하게 기업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찍질하는가? 그럴 만한 능력과 경험이 없어서인가? 그렇다면 그 자리에 무슨 자부심으로 앉아있는가? 국민 보기에 창피하지 않는가라며 조국 수석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의 SNS 선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를 거론하자 이를 거들고 나선 것이다. 어떻게든 스스로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뒷짐지고 국민을 향해 선동질을 하고 있을 때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됐다면 참모들이라도 냉정을 찾고 바르게 판단해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정책실장도 민정수석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용비어천가만 불러대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비판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수석은 지난 12일에도 페이스북에 칼럼 글 일부를 발췌해 남은 건 절치부심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을 농락하는 아베 정권의 졸렬함과 야비함에는 조용히 분노하되 그 에너지를 내부 역량 축적에 쏟아야 한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건 그냥 대놓고 일본과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분이 청와대 참모라는 게 참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죽창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다음 날인 14일에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한 사업통상자원부의 대응 보도자료를 정부 공식 발표 전에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먼저 올린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정부 공식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되기 전에 국무부처도 아닌 대통령 비서가 먼저 공개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14일 오후 5시 27분에 오는 7월 23일부터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란 내용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내놓았는데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맞서 정부가 내놓은 주요한 대응 방안인 만큼 산자부는 언론에 즉시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산자부가 배포하기 14분 전인 이날 오후 5시 13분 이미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에 특별한 설명 없이 그림 파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산자부의 WTO 이사회 논의 방침은 산자부 발표가 아닌 조 수석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알려진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산자부와 청와대 정책실 간의 논의가 종료되고 즉시 공개 결정된 문서임을 보고받아 공개된 것이다. 의도적으로 산자부보다 먼저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진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조국 민정수석님, 계속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을 마구 터트려도 그 자리가 끄떡 없으니까 이렇게 막 나가시는 겁니까? 당신이 하는 행동은 바른미래당에서 내놓은 논평처럼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입니다. 일전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제재에 대해서 이건 항일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발언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당신들의 그 발언에서 저는 북한의 김씨 일가를 모든 인민들이 총과 폭탄이 되어서 보위하고자 하는 그런 체제선전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당신들 역시 우리 국민들이 의병이 되어 당신들의 정권을 보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까? 이런 분이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또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현실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공유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